납득하고 이해할 결국 길이 보이는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해찬입니다. 오늘은 화목토반, 이제 예비고1 학생들 대상으로 화목토반, 그리고 수투 개념 실력 수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수업 소개가 끝난 후에 제 맛보기 수업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석사 졸업했고요. 이제 이투스에서 연간 검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학의 바이블, 수학2를 검토를 해서 이제 회사에 넘겨드렸고, 지금은 다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아이들이 개념을 배울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그냥 알려주게 되면 생각하는 기회를 뺏겨버리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념 설명을 할 때 이건 어떻게 될까? 혹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유도를 좀 해주는 편이고, 그래서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 속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점이라는 말도 있을 거고, 원이라는 말도 있겠죠. 뭐 집합이란 말도 있을 거고요. 그런 말들을 보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이건 이런 말이니까 연결돼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네? 라고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면 난이도를 올려갈수록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좀 아이들이 잘 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테스트를 보고요. 그 테스트에 대해서 틀린 문항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요. 오답 노트는 실제로 문제를 적게 되는데, 왜 적냐면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을 실제로 적으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저건 저런 말이구나 라고 이제 한 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직접 손으로 다 적게 되고,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잘 적었는지, 이 방향이 틀리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내용 간의 연계성과 융합성을 좀 찝어주는 편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수상하, 수원수투, 뭐 미적분까지 있겠죠. 확통이나 기하도 있을 텐데, 뭐 기하랑 확통은 좀 논외로 하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뒤에서 나오기도 하고, 뒤에서 배운 내용이 앞에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상에서 배운 이차함수에 대한 내용이 수학1에서 나오기도 하고 수학2에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종종 아이들이 까먹거든요. 이걸 배우긴 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좀 흐릿하거나. 그래서 애초에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은 뒤에서 꼭 나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학습을 좀 제대로 해라. 아니면 여기서 나왔을 때 그때 말했던 이 부분이 그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두 번 언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쭉 들은 학생은 이때 이런 거, 이때 저런 거, 연결이 되니까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목토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 반은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9월에 시작해서 11월 초 정도까지 해서 수투를 한 바퀴 돌리는 마무리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대상으로는 뭐 몇 회도 했든지 상관은 없는데, 그냥 수투를 제대로 다시 한번 배우고 싶은 학생은 전부 다 모집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배우지 않았어도 전혀 상관없고요. 대신 수업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수업 특징은 교과 개념 및 실전 개념을 좀 섞어서 수업이 진행돼요. 개념 수업이지만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실전 개념을 거의 다 전부 다 다룰 생각이에요. 실전 개념이나 함은 테크닉적인 좀 부분인데요. 어떤 테크닉이냐면,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든지, 뭐 넓이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곱함수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정리를 아이들에게 쭉 해주면 좀 더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비율 관계를 쓰면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긴 문제를 눈으로 풀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다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다른 반에서 수투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 수강 후기가 되게 신기하다였어요. 이런 걸 어디서, 그러니까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아이들 적용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서 다 적용할 수 있게 됐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테크닉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넓은 문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작성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요. 그 교재에 들어간 문항들은 이제 제가 전국 단위 내신 기출에서 엄선해서 좀 문제를 넣어놨어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에 딱 맞는 예제. 그리고 사실 기출들을 보면 되게 다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보통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수상화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를 하세요. 고2 시험이든 고3 시험이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대치 같은 경우에는 목동도 마찬가지고 심한 경우에 같은 해에 여러 개 학교에서 같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만큼 좋은 문제가 나왔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그런 모의고사 문항들을 제가 실제 엄선해서 풀고 있고, 그리고 개념 실력 이제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 난이도 낮은 문항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난이도 3 정도는 맛보기로 좀 진행이 돼요. 난이도를 말씀 안 드렸는데 난이도는 이제 저는 보통 1부터 4로 나누거든요. 1이 하, 2가 중, 상이 3 난이도가 상 정도 되는데 그 난이도는 보통 모의고사 기준으로 준킬러 혹은 어려운 3점에서 좀 쉬운 4점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를 3으로 치고 있고요. 난이도 4는 정말 킬러 문제들, 뭐 30번 문항이라든지 29번 문항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항들은 최대한 배제해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과제로 이 교재가 제시가 되고 아이들별로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시중 교재를 추가 교재로 좀 추가로 숙제를 주고 있어요. 뭐 어떤 아이들은 셀을 풀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아이들은 뭐 마펠 시너지를 풀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뭐 일품을 풀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 지금 따로따로 숙제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하게 돼요. 당일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시험을 치르게 되고 당일 중요하게 제가 말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시험을 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리 말하는 게, 너네가 이걸 잘 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못 봐도 괜찮다. 오늘 배운 걸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봐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일리 테스트는 웬만하면 그날 본 거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그날 틀린 오답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기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제가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수업이에요. 그때 이제 보통 5시 아이들을 빨리 부르거나 혹은 10시에 수업이 끝난 뒤에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남겨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시험 오답 점수나 아니면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문자로 따로 들리고 있고요. 이 문자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그 정도 간격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연히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맛보기 영상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시범 강의 영상이고요.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하듯이 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건 뭐냐면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판단을 좀 공부해 볼게요. 곱함수. 일단 연속의 정의에 따라서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당연히 어떻겠니? 연속이겠죠, 연속. 왜 연속이냐면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랑 같다는 뜻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뜻일 거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g의 a로 간다는 뜻이 연속이라는 뜻일 거잖아. 그럼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연속선을 판단하면 되냐면, 곱하는 거, 이 극한인데 현재 네가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수렴하네? 수렴하니까 성질을 내가 바로 쓸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연속이겠죠. 됐죠? 공부할 내용이 딱히 없고요. 두 번째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긴 정리될 내용이 없고 그냥 해봐야 돼요. Just do it.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그냥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출제가 안 되겠고요. 요거는 종종 출제가 되는데, 세 번째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왜냐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돼서 딱히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요 경우가 출제가 많이 되고, 그게 실제로 PPT에 띄워진 저기 첫 번째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 불연속의 종류에 대해 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불연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첫 번째로 좌극과 우극이 존재하지만 같지 않은 경우, 보통 이 경우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아니면 극한값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있는데 다른 거고, 얘는 발산해버려서 극한이 없어. 이 두 개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 비슷한데 좀 달라. 첫 번째, 위의 경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위의 경우. PPT 떼어진 것처럼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는 x는 a에서 연속 이라고 했죠? 연속.
gx는 불연속 라고 하면 얘가 극한에 존재하면서 불연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a에서 g의 a가 뭐 알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gx가 베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gx가 감마 라고 하면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달라야 되죠. 저기 줄에 나와 있죠. 알파가 베타가 아니거나 베타가 감마가 아니거나 감마가 알파가 아니다. 불연속이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뭘 따지고 싶냐면 둘이 곱한 게 연속이고 싶어. 그러면 얘가 지금 연속이고 함수값 우극 좌극이니까 각각을 다 따지면 되잖아. 실제로 계산은. 예를 들어 함수값은 fa 곱하기 알파겠죠. 함수값. 그 다음에 우극은 fa에다 베타 곱한 거겠죠. fa의 베타. 좌극은 f 곱하기죠. fa의 감마 곱한 거겠죠. 이 셋이 같아야만 연속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fa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만약에. 나눌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 나오냐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같아야 되죠. 근데 이런 모순이에요. 왜냐면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넣으면 연속이잖아. 따라서 GA가 0이 돼야 돼요. 다시.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고요. 나눠버리면 모순이 나와.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G가 연속이 돼버리잖아. 따라서 FA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저게 정리된 대로 풀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울게요. 참고로 이건 제 교재에서 좀 PPT 제 교재를 따온 거예요. 제 교재. 보기 3번 볼게요. 보기 3번. 최고차항 계속의 1인 2차 함수 fx와 2차 함수는 다항 함수가 연속이겠지?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1인데 x가 0 이상이고 0부터 x가 2 사이고 x가 2 이상이야 라는 함수 gx에 대해서 곱함수가 연속이래. 실수 전체에서 f5를 찾아달래.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일단 f는 연속인 게 확실하고 g가 어디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0 이상에서 마이너스 1이래. 그죠, 마이너스 1.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미안해, 오타가 났네 문제. 저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겠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을 때 1이 마이너스 1이고 색칠하겠죠. 0부터 2 사이에는 이렇게 된대. 그러면 1부터 2를 대입한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겠네. 2 이상에선 1이래. 이런 그래프가 지금 G네요.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함수가 G죠. 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할 건데 G가 불연속이네. 0과 2에서. 근데 극한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F랑 얘랑 곱해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극한이 있는데 연속이잖아. 그러면 F가 여기서 0 돼야 된다고. 왜냐면 방금 배웠잖아. 첫 번째 거.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따라서 G의 F의 0도 0이고 F의 2도 0이야. 그럼 이건 인수 정리에 따라서 fx가 x랑 x 빼기 2란 인수를 갖는다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1로 나와 있으니까 함수 다 구해버렸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5는 5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이 15겠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막힘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곱해서 실제로 극한 계산하고 있으면 너무 머리 아파요. 좌극인지 우극인지 표시까지 다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곱함수 연속성에 따른 건 연속과 불연속을 곱할 때만 좀 출제가 많이 되고 그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얘가 불연속인 지점을 연속함수가 와서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다시. 그럼 연속의 종류가 아까 두 가지였단 말이야. 하나 더 볼게. 발산하는 경우도 있잖아. 발산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발산하는 경우. 얘는 이제 PPT가 떼어져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잠깐 멈춰놓고 왜 저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나는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문제를 보면서 자, fx가 x 빼기 2분의 x가 2가 아니래. x가 2일 땐 1이래.
fx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유리함수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지금 1 더하기 x 빼기 2분의 2로 나오는 함수겠죠. 그럼 너는 점근선이 x는 2고 점근선이 y는 1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2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1 여기네요. 아, 이게 지금 y는 fx죠. 아까 말한 대로 2에서 극한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걸 쓸 때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가 알파네? 라고 쓸 수가 없다고. 까지 이해돼? 쓸 수가 없다고. 그럼 안 쓰고 뭐 할 거냐면 그냥 실제로 곱한 걸 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f 곱하기 g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f 곱하기 g라는 함수를 쓸게. 어떻게 쓰면 되냐면 뭐 쓰면 되지 뭐. x가 2가 아닐 때랑 2일 때로 나눠져 있고 g는 이때도 항상 g잖아. 그래서 g 곱합시다 그냥. x 빼기 2의 x의 gx. x가 2가 아니면 x가 2면 gx겠죠.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를 원래 다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 왜냐면 애초에 2가 아닌 구간에선 전부 다 연속 함수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이죠. 그러니까 안 봐도 되잖아. 여기서만 보면 되겠죠. 여기서만. 이해돼요?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 극한 x 빼기 2분의 x의 gx 가. 그러니까 x가 2일 때였으니까 이거겠죠? 너랑 같으면 되네요. 1해야 연속이잖아. x가 2로 갈 때 분모가 빵이거든? 넌 2로 가고 얘는 g2로 갈 텐데 연속이니까 그냥 g2일 거 아니야. 다함수니까. 근데 빵으로 가는데 얘가 빵으로 안 가. 그럼 수렴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극한 때 맨 처음에 배웠죠. 2로 가서 분모가 빵인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수렴할 수 없어. 따라서 g가 0이어야 돼. 까지 됩니까? 그럼 g가 0이어야 되니까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2란 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요. 뒤에 뭔지 모르는 hx란 다함수가 하나 있겠죠. 까지 돼? 그럼 이걸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x 빼기 이거 날릴게. 그럼 x의 hx가 g인데 g2가 0이잖아. 그럼 얘의 극한도 여전히 0이어야겠네. 2로 갈 때 넌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얘가 0 돼야겠네. 그러니까 h2가 0이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되니? 아, 그럼 따라서 h2가 2라는 건 여기에도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gx는 x 빼기 2의 제곱에 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만족하면 연속성 확보되죠. 아시죠? 따라서 그럼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차 함수라서 여기가 상수야. 그다음에 k 이렇게 들어가겠네. k. 그럼 k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조건 가해서 g 빵이 8이기 때문에 g에 0을 대입하면 4k잖아요. 그게 8이니까 따라서 k가 2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g6을 구할 수 있죠. 이해돼? 보기 3번이랑 보기 8번이랑 뭐가 차이냐면 얘는 0이랑 2에서 불연속이고 극한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쪽 0이랑 2에서 인수를 하나씩만 가지면 돼. 얘는 극한이 없잖아. 인수가 2개 필요하네. 까지 돼? 그럼 이걸 좀 사실 문제를 더 풀어줘야 되는데 시간 한정적이니까 일단은 결론만 말해주면 극한이 없는 상태에서 x 빼기 2란 인수 하나를 주면 극한이 있는데 불연속으로 바뀌어요. 극한이 있는데 불연속으로 바뀌어? 하나 더 주면 붙어요, 둘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해 볼 거예요. 다시. 그럼 이걸 활용하면 첫 번째 예시 x 빼기 a의 제곱이 들어갔죠? 분모가 x 빼기 a일 때. 그럼 분모가 x 빼기 a의 제곱이면 몇 개 들어가겠니? 인수가 gx에. 그래서 3개 들어가겠죠. 4개 들어갈 거고. 귀납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분모에 뭔가 0을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걔를 최소한 인수를 2개씩은 뽑아줘야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시죠? 많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한 번만 더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진짜로. 한 번만 더 해보면.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